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였으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들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근데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이제 성경은 또 하나의 전환점을 통과합니다. 창세기의 10번째 족보 야곱의 족보가 소개됩니다. 다행히 지루한 명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아들들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2아들들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겉보기상 주인공은 11번째 아들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배신을 극복하고 드라마틱한 입지전을 이루었기에 어른들은 물론이고 주일학교에서도 가장 인기 있을 것입니다. 에서에 관해 강의했을 때 에서에 대한 편견을 자주 언급했었죠. 에서의 악마화는 야곱의 영웅화와 한 쌍입니다. 야곱을 영웅화하였던 유대인들은 자연스럽게도 요셉도 영웅화합니다. 온갖 모함과 고난을 이겨내고 현명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억지로 영웅적으로 해석할 필요조차 없는 그런 영웅이 되지 않겠습니까? 에서의 경우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사건의 첫 번째 이미지가 편견이 되어버려서
그의 후반기 인생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힘들었지 않았습니까? 요셉의 경우에서는 반대로 현명한 애굽의 총리 요셉이라는 선입관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도 요셉의 생애 전체를 대체로 좋은 시선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던 17살 때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어린 시절까지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시선이 있지만 내용이 그다지 바람직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내용이 그래서 그런지 비판적인 견해가 우세한 것 같습니다. 자, 연대표를 참고해서 잠시 요셉의 나이에 대해서 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7절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애굽에 팔려갈 때 17살이라고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될 때 나이가 30세라고 또 밝힙니다. 이후 풍년 7년과 흉년 2난이 지나서 총 9년 뒤에 야곱이 애굽에 내려와서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자기 나이를 130세라고 밝힙니다. 그럼 이때 요셉의 나이는 9년이 지났기 때문에 39살이 되겠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간의 나이 차이가 91세가 됩니다. 여기서 91세라는 이제 귀한 정보를 얻죠. 여기서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요셉이 출생했을 때 이삭까지도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은 151세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요셉과 10년 이상 같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지 12년 후 180세로 세상을 떠납니다. 창세기 저자는 야곱과 요셉에게만 집중하고 싶어서 이삭의 죽음을 창세기 35장에 땡겨서 기록해 놓았던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요셉은 17년간 야곱과 살다가 애굽으로 갔고 야곱은 애굽으로 와서 17년간 요셉과 살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자, 이렇게 나이를 정리해 봤고요. 이삭의 이야기가 시작될 때 무리하게 각색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은 죽은 것으로 처리해 버렸듯이 요셉의 이야기에는 아버지 야곱은 사망 처리할 수 없는 것이 요셉은 계속해서 중요한 조연으로 출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역할은 조연이지만 요셉 이야기를 탄생시킨 주역이 바로 야곱이기도 합니다. 요셉의 어린 시절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 다름 아니라 편애죠. 아버지 야곱의 편애입니다. 아시다시피 요셉의 생애를 극적인 드라마로 만든 것도 아버지의 편애입니다. 야곱의 편애가 없었더라면 요셉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야곱의 요셉 편애, 그 성경적인 증거는 이미 창세기 33장 야복 강가에서 잘 드러나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형 에서가 가족을 죽일 것으로 판단해서 야곱은 여러 가지 대처 방안을 세워두었는데 자기 아내들과 아들들은 어떻게 배치시켰습니까? 에서가 오면 야곱이 제일 앞으로 나가서 영접하고 다음으로 데리모와 아들들을 소개시켰고 그 다음으로 레아와 아들들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헬과 요셉 이렇게 준비시켜 두었습니다. 라헬과 요셉을 감싸느라고 나머지 아들들과 아내를 방패막이로 삼은 그런 꼴이지 않겠습니까? 더 극적인 사연이 있죠. 가나안에서 라헬이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어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라헬에게 쏟아붓던 야곱의 사랑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헬의 아들들에게로 가겠죠. 그래서 야곱은 가나안 남부에 정착한 후에 라헬이 낳은 첫째 아들 요셉을 특별하게 더 편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 요셉이 라헬을 쏙 빼닮았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도 해봅니다. 숨길 수 없는 것이 사랑이라면 편애는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37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이 채색 옷의 히브리어가 케토네트 파심이라는 단어인데, 옷의 히브리어는 긴 옷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도 각주에 긴 옷으로 소개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채색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불분명합니다. 딱 한 번 더 성경에 더 나오는데, 다윗의 딸 다말 공주가 입은 옷을 표현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공주가 입은 옷이라면 아주 예쁜 옷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학자는 장식이 달렸다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는 손까지 덮는다라고도 번역합니다. 색깔이 있는 긴 옷이 가장 많은 번역이고, 소수 의견으로 장식이 달린 옷, 손까지 덮는 긴 옷, 이렇게 번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왕족도 입을 수 있을 만큼, 공주도 입을 수 있을 만큼 화려한 옷이라는 것입니다. 수천 년 전이니 만약에 염색한 옷이라면 염료가 엄청 비쌌기 때문에 정말로 비싼 옷이 되겠죠. 긴 옷은 분명합니다. 노동에 적합하기보다는 도도하게 거니는 데 적합하겠죠. 그래서 나중에 형들은 요셉이 자기들을 찾아올 때 멀리서 단박에 요셉을 알아보았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의상 때문이겠죠. 그러면 채색 옷이 더 유력하겠죠. 3절 이후로 요셉이 이 옷을 거의 항상 입고 다녔기 때문에 형들이 바로 알아본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서 긴 채색 옷을 입기 전에 2절에서 요셉은 형들과 어떻게 지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37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마도 채색 긴 옷을 입기 전이니까 형들과 함께 양을 쳤겠죠. 그런데 요셉이 노동 감독관처럼 형들을 감시하며 잘못한 것을 아버지께 일러 바쳤습니다. 아마도 이런 고자질이 처음 일어났던 것을 기록한 그런 정황인 것 같습니다.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영어 성경은 약간 다르게 요셉이 형들에 관해 악한 보고를 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ad report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왜 이렇게 번역하느냐? 히브리어도 다름없이 똑같이 악한 보고로 번역될 수 있는 이런 명사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 번역에 의하면 형들이 잘못을 했고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그대로 보고한 것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 번역에 의하면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요셉이 악한 보고를 아버지에게 했다라고 번역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눈치채시겠습니까? 형들이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요. 형들이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고 요셉이 악하게 보고를 했다는 것만 주목이 된다는 겁니다. 요셉의 평가가 요셉이 형들을 보는 눈이 어떻다는 겁니까? 악했다라는 말이 됩니다. 형들이 잘못했는 줄 알았는데 졸지에 요셉이 나쁜 놈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요셉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좋게 해석하는 것도 문제지만 정반대로 일방적으로 비판해서 해석하는 것도 우리는 삼가해야 되겠죠. 지금 우리가 요셉에 대해 무조건 나쁘게 해석하는 것 같습니까? 형들이 아니라 오히려 요셉의 언행이 나빴다는 증거가 또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2절에서 그냥 말하더라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했지만 아마
형들의 잘못을 요셉이 솔직하게 말은 했지만 그것이 고자질이 했을 것이다.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하드라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디바는 항상 허위 보고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출애굽 후에 가나안을 정탐하고 온 12정탐꾼들의 보고에 이 단어가 쓰입니다. 창세기 37장 2절에 말하더라 이 단어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민수기 13장 32절에서는 어떻게 번역됐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3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요셉이 말하더라라고 번역된 단어가 여기서는 어떻게 번역됐겠습니까? 악평하여라고 번역이 된 것입니다. 왜 악평하다로 번역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냥 객관적인 가나안 땅을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좋게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정탐꾼들은 그 객관적인 가나안 땅을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나쁘게 악평했습니다. 민수기에 악평하다는 번역을 우리가 창세기의 요셉에게 그대로 일관성 있게 대입시켜 보면 창세기 37장 2절의 번역은 이렇게 바뀝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관해 아버지에게 악평하더라. 자, 그러면 나쁜 보고 악평을 들은 아버지 야곱이라도 공평무사하게 일을 처리하면 되는데 편애의 원흉이 야곱인데 그럴 리가 만무하죠. 2절에서 악한 보고를 받고 3절에서 야곱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힌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알겠습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무엇을 뜻합니까? 아버지 야곱은 악평한 요셉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요셉을 공식적으로 장자 대우한 것입니다. 오늘부터 네가 대장해라. 요셉은 둘째 부인 라헬의 장남일 뿐이지만 야곱에게는 12형제의 장남으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다우라고 옷을 어떻게 해버린 겁니까? 옷을 최고급 옷으로 입혀놓은 거예요.